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차예요. 네. 근데 이건 포기 못한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살려드려요? 예, 살려주세요. 이게 물에 빠졌어. 지금 막 짐덩이 이렇게 메고 그거 풀어요. 헤엄쳐서 그거 풀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우리 셀토스 못 포기한다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20대 뭐 중후반 뭐 그쯤에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막 운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차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순간 이제 타다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왠지 그냥 막 이렇게 다른 차가 좀 막 눈에 보이고 이거는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도 막 그렇죠, 들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30 중반 직장인입니다. 이제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고 만나는 친구는 여자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결혼한 친구가 많죠. 30 중반이면 이제 슬슬 결혼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인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주제가 다 이제 결혼 얘기가 돼버린 뭐 거죠. 설, 추석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네. 언제 결혼하냐 뭐. 그래서 이제 내 여친은 뭐 얼마 모았고 나는 얼마 모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제 결혼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30 초반 아니면 한 20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이제 취업 막 해서 돈 모아서 뭐 차 사네 뭐 어디 여행 갔네 이런 예.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결혼 얘기도 이제 네. 싹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도움받을 상황은 안 되고요. 키워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통장을 봤더니 아 나는 이제 결혼 못하겠구나. 못하겠구나. 라는 그냥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사실 친구들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다들 뭐 쓰고 이러니까 나도 그냥 이러면 되겠지 했는데 얘네들이 또 몰래 모아놓는 친구들도 그것도 있어요. 많아.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부모님이 얼마를 지원해 주신다더라 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처음부터 잘 사는 집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네. 똑같이 벌어도 본인 돈은 쓰더라도 부모님이 뭐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줄게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앞서 나가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같이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독서실 안 가고 놀자. 뭐 오늘은 이제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놀자. 이제 고등학교 때만 그러는데 실제로 걔는 또 공부를 잘하는 네. 애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줘라. 같이 놀았는데 얘는 점수 잘 받고 이런 것처럼 결혼할 때 됐을 때 뭐 부모님이 지원해 준다. 다른 게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친구들이. 근데 난 그거 모르고 같이 썼다가 아유. 나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늦게 시작한 직장 생활과 흥청망청 소비 습관으로 모은 돈이 없습니다. 억울한 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억울하다는 표현은 쓰지 마라. 집에서 누가 뭐 강도가 들은 게 아니면 다 그러니까. 내가 쓴 돈입니다. 사기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네. 네, 어디에 썼는지 기억만 안 날 뿐이지 네. 다 본인이 쓴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보면은 목돈을 써야지만 좀 가소비고 목돈 안 쓰면은 너는 잘못한 게 없는지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나는 뭐 명품 이런 거 비싼 자동차, 핸드백 이런 것도 안 사는데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작은 돈이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연말정산 요번에 뭐 충격 받아가지고 아마 연말정산할 때 그거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 사용료. 이만큼 썼다고 나 연봉이 5천인데 신용카드 3천이나 썼다고 네. 못 다 썼지 해가지고 그 내역서 떼어보면 진짜 그냥 다 4천원, 5천원, 7천원, 맞아요, 5천원, 맞아요. 4천원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모여가지고 3천이 된 거예요. 맞아요. 큰 돈 쓴 건 거의 없습니다. GS25, 네. 세븐일레븐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뭐 수백 개가 나오죠. 그게 막 5,000원, 4,000원, 3,000원 뭐 그리고 이제 네. 뭐 이런 것들 뭐 쿠팡이츠 이런 것들 잔돈이 모여서 엄청난 돈이 됩니다.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쇼핑을 좋아해서 옷을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여행이나 쇼핑 갈 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니 돈은 없어 똑같이.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남한테 남은 말할 것도 만한 없어. 것도 없었어. 뭐 손에 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적금을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고 26주 적금하다가 또 깨고 돈을 못 모은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자취생활과 그렇죠. 차량 구매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진짜 사회초년생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딱 두 가지. 예. 괜히 쓸데없는 최대한. 독립, 네. 그 다음에 차량. 이게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남들이 명품 사는 거 이상의 돈을 갖다가 쓰는 그럼요. 거니까 자취는 2년 동안 중기청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오피스에 살았는데 이 중기청 대출이 참 이게 뭐랄까요 마약. 양날의 검 같은 네, 거예요. 맞아요. 저걸 잘 활용하면 정말 저리에 진짜 월세로 비싼 거 낼 거 아주 조금씩 내면서 거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취업했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네. 굳이 독립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이게 없는데. 독립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좀 저렴한 복지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독립을 안 해도 되는 사람한테는 독립 유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자로 해보면 뭐 2, 30이면 아 그냥 짜증나는데 나가 살자. 이 시간이 딱 그 어느 순간 딱 오더라고요. 네. 그게. 그리고 나가 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쫙 이제 월세만 생각할 게 절대 아닌데.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취하는 동안 배달 음식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엄마가 해주는 밥 없으니까 뭐 또 혼자- 처음에나 뭐 좀 맞아요. 해먹고 이러지. 혼자 살면 또 술도 네. 사게 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배달할 때 술 잘 안 되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그 성인 성인 인증하면은 인증하면, 술도 다 그렇더라고요. 배달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뭐 1,000원, 1,3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막 4,000원 막 받잖아요. 5,000원 받고. 그것도 아이고, 그런 것도 귀찮아서. 이제 시키다 보면은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차는 내일 채움 공제 1,200만 원과 모은 돈 800만 원을 더해가지고 2천만 원 선납을 했어요. 그리고 3,200만 원을 3,200. 주고 셀토스를 샀습니다. 이 셀토스가 약간 좀 그거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저항감이 없는 네. 그 어떤 뭐 시작의 차, SUV 막 이렇게 큰 소형 SUV. 네, 큰 SUV보다는 이건 너무 좀 비싼 것 같고 웬만한 옵션 다 끼고 셀토스 정도면은 괜찮고 합리적 소비. 네. 약간 이런 느낌. 합리적 소비 느낌 나죠. 나 정도면 괜찮은 선택할지도. 약간 그래서 지금 1,200에다가 800이면 사실 거의 전 재산 다 다 모은 거죠. 넣은 거나 네.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샀습니다.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걸로 가면 되지만 네. 워낙 오래돼가지고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차가 없이도 살을 던 사람인데 차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를 물려받았다. 물려받았어. 근데 근데 오래됐어. 차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새 차로 바꿔야 바꿔야 돼. 돼.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좀 바뀐 거죠. 네. 사실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웬만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방 시골의 막 공기업들 중에는 아니, 정말 산골짜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막 2천 이런데 대중교통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고 막 가끔 버스가 있기는 한데 그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맞아요.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곳들은 차라리 뭐 그 가까운 데 가서 살거나 하면은 어떻게 네. 방법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죠.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도저히 출퇴근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중고차 싼 거 사서 사실 말 그대로 출퇴근만 하면 되는데 네. 출퇴근 플러스 이제 어디 놀러 가고 주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차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생기죠. 아, 중고차를 샀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후회가 와서.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혼자 살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주 단위로 가계부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 해봐도 적금할 수 있는 돈이 120만 원이 최대다. 물론 소득이 적긴 하지만 어떤 걸 더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결혼할 수 있나 나도 돈 모아서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줄이고 하면 28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맞아요. 280이 혼자서 네. 뭐 돈을 못 모으는 단계는 아니죠, 사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네. 만 32살이신데 그거에 280이다? 저는 전혀 적다고 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거주 중이에요. 네. 그다음에 셀토스가 있는데 07년식 로체다. 차라리 차가 없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생각나는 게 차를 이제 운전할 때가 딱 있잖아요. 어느 순간 한 20대 뭐 중후반 뭐 그쯤에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막 운전도 하고 하잖아요. 그 전에 잘 안 하다가 네. 그러면 처음엔 차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차 자체가. 저는 옛날 스틱도 있었어요. 네, 스틱 잡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타다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왠지 그냥 막 이렇게 다른 차가 좀 막 눈에 보이고 여기 에어컨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으면 좀 싫고 누구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이제는 막 터치잖아요. 맞아 시동 걸든 것도 그 스마트키 나온 게 한 제가 맞아요. 차 살 때쯤 앞뒤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돌리는 거에서 이제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이 엔진 스타트 딱 써 있으면 너무 신기한 거야. 와. 내가 이거 돌려도 되나 이제 이거는 구시대 유물 같은 느낌도 막 그렇죠,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꾸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 같아 이게 사실. 네,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차를 멀리 주차하고 최대한 숨겼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차라리 속 편하거든요. 네. 근데 차가 있는데 또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나가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저리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차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많은 분들한테 네. 어떤 나의 부의
과시 뭐 이런 수단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맞아요. 되게 안타깝거든요. 네. 아니 부인남님이 만약에 진짜 한 15년 대 모닝 타고 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악독한 사람 그런 건가? 진짜 대단하다. 정말 많이 아낀다. 아유, 그래도 안전하게 좀 큰 차 탈만도 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차를 가지고 저 사람 정말 거지 같다. 이렇게 그걸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인식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 만약에 친구가 야, 넌 차가 그게 뭐냐? 15년 된 20년 된 그런 차를 끌고 다녀라고 그걸로 나를 이제 어떤 뭐 평가하는 그런 친구나 지인이라면 맞아요. 안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 중에는 이제 두 부류인 거죠. 이제 자기도 답이 없는데 그냥 쓰는 친구랑 그다음 이제 부모님이 돈이 많은 친구 둘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만나도 내가 고통스러워. 너무 맞아.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같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저 친구는 막 쓰고 부모님이 도와줘서 결국에 나랑은 또 이게 멀어지고 그래서 아예 없는 게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선 좋고 꼭 필요하다면 그냥 출퇴근용으로 정말 싼 차 타고 다니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이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뭐 보통 뭐 누구 집을 초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차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건 이해는 되나. 근데 여기 따라가면 답이 없어요. 답 없습니다. 사실. 옵션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새 차는 풀옵션. 풀옵션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옵션 차 이거면요. 여행을 몇 번 갑니까 이걸로. 여행도 많이 가죠. 뭐 명품도 이걸로 몇 개를 사요. 가만히 있어봐. 진짜 어디 저 동남아 가도 요즘 한 200만 원? 그 정도면 한 3박 4일 가지 않나요? 엄청 많이 가죠. 그러니까 저기 몇 이거는 번이야? 엄청난 사치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필수품 아니고요. 자동차 사치품이고 네. 필수품은 모닝 중고 정도. 그 정도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에서 사는 빈도가 되게 높았고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또 바쁘고 하니까 자잘자잘한 소비가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돈을 썼고 어떤 카드에서 빠져나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카드도 여러 장. 그러니 어떤 카드에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데 어떤 카드에서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평상시 그 저항감 없이 쓰는 그 소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가 저게 많아졌다는 건 대부분 이제 카드 쓰다가 이제 한도가 딱 차고 그러면 또 카드 만들고 이러다 보니 저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게 있어요. 포인트 혜택 이런 거 모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제발 그렇죠. 어디 가서 어떤 방송에서 저한테 그거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뭐 어떤 무슨 혜택 좋은 카드들 이런 거 추천 좀 해줘라. 근데 혜택 좋은 카드들 보면 좋기는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되고 그 카드가 주는 혜택들이 그렇게 막 진짜 커피숍에서 10% 할인 그래도 월 할인 한도 5,000원 이거니까 네, 맞아요. 그거 계산해가지고 일일이 한도 채워가지고 그거만큼 실적 인정되는 것만큼 쓰고 뭐 하고 그 카드별로 쓰다 보면 그냥 고정적으로 그만큼 쓰게 됩니다. 그냥 안 쓰는 게 최고예요. 안 쓰는 게 그런 최고인데. 혜택 받을 고민하고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쿠팡이츠 배달 2번 정도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는 뭐랄까 그냥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고 우리가 돈이 아직 없을 때는 지금은 좀 바짝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비 통장에만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냐면 차량.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차예요. 네. 근데 이건 포기 못한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살려드려요? 이거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물에 빠졌어. 네. 지금 막 짐덩이 이렇게 메고 그거 풀어요. 헤엄쳐서 그거 풀어야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우리 셀토스 못 포기한다는 마음으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차부터 포기하고 자취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네. 해서 최대한 좀 지출 중에 고정비를 줄이는 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저 토까님, 저도 20억 있는데 13년 된 아반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어떤 내가 부가 탄탄하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굳이 바깥으로 안 드러내도 돼요. 안 드러내도 되는데 괜히 맞습니다. 내가 뭔가 위축되고 뭐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옷, 좋은 지갑, 좋은 차.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도 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가 있다. 거기다가 저는 저기 포기할 수 없는 거에다 차량을 넣었다는 거는 이건 단순 이동 수단이 지금 아니신 거예요. 제가 그쵸. 봤을 때는 이걸로 뭔가 더 다른 것들에 지금 뭐 하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취미든 뭐 아니면 뭐 연애를 할 때든 어떻게든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차가 이동 수단이
아니니까 어딘가로 가서 또 돈을 쓰게 만드는 뭔가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 못 한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생활비 통장에다가 120만 원을 이제 넣고 저축도 따로 안 하세요. 그냥 남는 돈 120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저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가 돼버려서 그게 네. 차곡차곡 그냥 쌓이다가 뭔 일 있으면 그냥 쓰고. 그리고 차량 할부금이 지금 42만 원인데 이것도 좀 선납을 했지만 네, 그래도 800만 원에 대해서 42만 원씩 매달 내셔야 되고. 근데 유리비도 25만 원이에요. 이것도 적지 않네요. 네. 그냥 이 돈이면 차라리 이거 모아가지고 어디 그냥 뭐 더 가까운 데에서 아예 그냥 뭐 자취를 하시든지 하면 더 좋을 텐데. 충분히. 거기다가 차라리 저 정도면 진짜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현재 한 달- 자취를 하고 계시는 아니요, 거예요? 부모님 아, 댁에. 이제 다시 네, 부모님 댁에 댁에 들어간 다시 들어가서 거구나. 자취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돈을 전혀 못 모은다 생각해서 2년 딱 끝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뭐 집에 들어가서 차 때문에 근데 차를 산 시점은 어쨌든 출퇴근 자취를 할 때든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위해서 산 거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60만 원짜리를 자취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게 차가 그럼 꼭 필요하다. 자취를 하든 뭘 하든 반드시 차량. 이제 와서 바꿔야 된다? 저는 지금이라도 전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네. 아, 나 돈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타던 차를 과감하게 처분하시는 거. 그거는 상당히 진짜 여러 가지로 엄청난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도 신경 쓰고 너 차 네. 어째서? 아, 돈 모으려고 팔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볼까? 아. 야, 망했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되게 불편하신 건 있어요.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차 없으신 분들은 그 뭐 불편해. 뭐 그냥 좀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 되지 하시지만 있다가 없는 건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차를 처분해서 돈을 모을 결심을 하셨다? 저는 그런 분들은 뭐가 돼도 된다고 봐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처분해서 그냥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퇴근용. 굴러만 가는 걸로. 네. 아니 25만 원의 유류비면 네. 저것도 연비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차에 어쨌든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이 2천이니까 네. 이것만 뭐 정리해서 예를 들어 뭐 7, 800만 원대짜리를 뭐 하나 사고 네. 그럼 뭐 거의 취득세 이런 것들도 이제 면제인 뭐 경차 같은 거 사가지고 출퇴근하고 다니시다가 좀 팔면 네. 그러면 진짜 대중교통 비용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아니 뭐 아버지 그 07년식 로체가 아직도 있다면 그거 그냥 좀 뭐 연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부금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타고 다니셔도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샀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샀는데 주가 빠지면 뭐 손절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살 때는 뭐 다른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심리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부터 좀 정리를 해야 정리하셔야 되는데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1순위죠. 그 거의 뭐 단순 계산 300 버시는데 60만 원이 깨지는 거니까 감가상각까지 치면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계속 8, 진짜, 90만 원씩 계속 네, 지금 나간다고 따라하시는 보시면 거예요. 돼요.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고 저 자동차 유지비로 인한 뭐 1년에 내야 되는 보험료라든가 보험료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저렇게 비싼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교통사고 저거 해주시는 변호사님 네, 거기서 네,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고 나면 내 어떤 생각하지 못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긴 한데 저런 걸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자동차 보험에 특이하게 보면 법률 손해 뭐 비용 맞아요. 이런 지원 뭐 몇백원 몇천 원 붙는 거 있어요. 그거 요즘에는 진짜 경쟁적으로 이게 금액이 크게 나와가지고 네. 사망 시에 뭐 형사비금 2억 그다음에 뭐 변호사 선임 비용 5천 뭐 이런 게 1년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 근데 이거를 자동차 보험에 그렇게 4만 원 넣고 가입하면 운전은 나만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네. 운전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뭐 개인만 하는 분도 있지만은 누구나 운전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고 그거 다 포함됩니다. 네, 네. 다 포함돼서 4만 원이면 한 달에 뭐 얼마요? 3천 원? 네. 그 정도니까 이건 지금 거의 몇 배, 15배 가까운 돈을 내고 계신 그러니까요. 쓸모없는 저런 그러니까 것도 뭐 비용이고. 차를 없앨 수 있는 방향이 우선 1번인 것 같고 네. 차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 맞고 그다음에 도저히 차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차를 좀 싼 걸로 네. 바꾸셔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봐도 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바로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돈을 모아야 된다. 젊으시잖아요. 결혼도 네. 안 하셨고. 네, 네, 네. 지금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봐야 심지어 지금 뭐 외제차를 타고 다녀봐야 우와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것보다 제 월급이 얼마일까? 아, 네.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취업을 잘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을 때는 차가 좀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취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뻔히 월급을 알잖아. 뻔히 다 알거든 뻔히 대부분. 아 너 어디 다녀? 어디 다녀?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연봉이 얼마니까 얘도 얼마겠구나라는 이제 감이 올 때 오죠. 그때 유독 만약에 얘가 차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부모님이 돈이 많은가 보다. 네. 아니면은 아 얘가 지금 완전 오버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부모님 많은 집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딱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이제 모임에서 나와야 나와야 돼. 됩니다. 진짜 나와야 됩니다. 네. 야, 너 월급 300인데 BMW? 야, 역시 인생은 한 방에 이러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차가 좋아야지 사업도 잘 된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차로 사업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진짜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진짜 자산이 모여서 네. 친구들한테 아 나 집 샀다 집들이 하면서 뭐 그럴 때는 야 그거는 어떻게 뭐 내가 분에 넘치게 요만큼 있는데 억지로 막 집을 비싼 걸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차는 완전 완벽하게 소비성 재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 다 깎아 먹는데 무리하면은 카푸어라는 이걸 달고도 무리해서 끌 수 있는 사실 280 정도 되면 이분 뭐 맘만 먹으면 BMW 끌 수 있어요. 지금 끌수 저쪽 다 있죠. 포기하고 네. 뭐 하고 하면 포르쉐도 끌 수 있어요. 아니, 가능해. 가능은 하죠.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네.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건 뭔가 경제적인 그 경제가 좀 이상한 거니까 우리는 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식비가 20만 원 목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미확인 잉여 자금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아마 아무래도. 저런데 지금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식비를 좀 줄여보려고 네. 합니다. 20만 원으로요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식비 쪽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술도 막 시키시고 네. 배달도 시키시고 하는 것들 저거 보면 저축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그냥 네. 또 얼레벌레 씁니다. 얼레벌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산이 980만 원인데 코인 48만 원에 주식 15만 원. 이게 딱 보면 생활비 통장에 돈 모아놓고 코인, 주식 뭔가 찔끔찔끔 해봤는데 저런 투자 습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낮은 거를 요 투자로 메꾸려고 하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선은 소득을 충분히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소득이 안 높아지면 저축을 많이 하셔서 그걸로 네. 이제 불려나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 두 배 돼봐야 48만 원 버는 건데. 그러니까요. 두 배가 안 될 확률도 높고 마이너스 막 50%씩 나거든요 이거. 진짜 두 배 돼봐야 100만 원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대 비트코인 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알트코인이라고 막 이제 왔다 네. 갔다 하는 것도 밈코인 있거든요. 같은 거. 이런 거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 요즘에 이 코인 좋게 봅니다 하면 그냥 사. 2만 원, 3만 원 사놓습니다. 그게 진짜 2만 원, 3만 원 이거 없어도 되지 뭐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뭐 대박 나면 10만 원 되고 뭐 하더라도 네. 그 습관 자체가 이건 그냥 복권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투자도 아니고 그냥 투기. 그러니까 투기. 거기다 이제 주식도 15만 원 하시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굳이 네.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쓰이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저축을 더 많이 하자. 뭐 차도 좀 정리하시고. 기본적으로 뭐 청약 같은 거 청약이 필요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남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전혀 지금 없으신 상태에서 심지어 적금도 꾸준하게 안 들고 음. 남는 돈 생활비 통장에 120만 원씩 넣는다. 이거 결코 돈 관리하는데 좋은 습관 아닙니다. 거기다 지금 차량 할부금 690 남았기 남았어요. 때문에 순자산이 293이긴 한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차값이 있습니다. 차값도 있으니까 네. 그걸 뭐 팔면 더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쉽게 될까요? 이게? 전 진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악물고 큰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진짜 저는 무조건 돈 잘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여지껏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봤어요. 차 파는 사람. 네. 있던 차를 팔고 안 타고 다닐래요 하시는 분을 두 분 봤는데 네. 잘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 그 각오는 저는 진짜 전 돈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각오해서 실천을 옮기시는 분은 뭘 해도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290 집에서 사시면서 아까 차 이거 빼면 별다른 소비 없어요. 먹는 거 그거 조금 줄이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저 딱 봐도 뭘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일 크게 나가는 소비가 소득의 한 25% 30%를 지금 차에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고치지 안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도 말 그대로 이제 집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이 자취할 때보다는 이제 확실히 좀 낮아져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줄이셔야 되고 네. 줄이시고 차도 줄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이제 중반 정도 32살, 만으로 30대 초반 32살?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결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약간 남들보다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늦어질 수는 있는 거지만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시면 또 돈이 모여요. 돈이 모여서 또 목돈 되면은 그게 또 불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돈이 절대 막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불려보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보셔서 돈 쓰기만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불어나기도 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막 이제는 또 모아지고 네. 그게 또 이제 또 늘어나면서 이제 소비보다도 이제 자산의 증가가 더 커지기도 하니까 아직 뭐 절대 포기하거나 그럴 나이도 포기할 아니고 정도는 안 지금부터 돼요. 그리고 하시면 이제 돼요. 그 목돈 시드가 있어야 그게 네. 또 불어나는 재미도 있는데 그렇게 시드를 모으려면 단기간에는 코인 주식이 아니라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지금 맞아요. 차량 할부금 거의 포함해가지고 한 70만 원 나가는 거. 저거 유류비는 어쩔 수 없다 치고 할부금 다 없애고 한 달에 50 정도만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어도 120에 50, 170에다가 저 미확인 이어자금 그 중에 한 30 정도만 더 모아서 한 달에 200씩 그럼 1년이면 2,400 금방 맞아요. 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직장도 혹시 뭐 이렇게 아주 좋으신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직장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뭐 네. 이직이나 이런 것도 준비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면 뭐 공무원이나 이러신 분들이면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일반 사기업 이러면은 사실 그것도 좀 어려워요. 좀 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직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차만 정리하면 되는 네. 거죠. 차부터. 차만. 네. 차부터입니다. 차부터. 차부터 정리를 하자. 차를 정리 못 하겠으면 답이 없다. 답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